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8월 18일 수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시장의 반응 강도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현상을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어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게 새로운 핫 이슈로 시장에 임팩트를 세게 주기는 좀 어려워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상당히 들떠 있는 상태에서 현실 감각 있게 이제 바뀌어질 거다. 그러니까 백신이 만들어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백신은 어떤 성격의 어떤 보관과 유통 과정 이런 다른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신경 쓰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갈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읽을 수 있었고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더더욱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며칠 동안하고 다르게 외국인들이 부분적으로 단기 이익 시연을 외국인들도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니까 이익 시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또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는 코스닥에 오늘 2,500억 이상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하고 514억을 순매수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연기금이 한 662억 정도 샀다는 말이에요. 연기금이 662억을 샀어요, 오늘 순매수를. 금융 투자 쪽은 1,755억이지만 금투는 워낙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슬픈 사실, 투신이 오늘 1,206억을 팔았어요. 이게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서도 접하고 이렇게 됐죠. 이게 뭐냐면 요새 이제 펀드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명한 펀드들의 그 퍼포먼스도 생각보다 나쁘고 또 개인이 직접 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자꾸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이 투시는 이런 겁니다. 자기네가 시장을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그런 거에 관계없이 고객이 와서 내 펀드 나 이제 환매해줘 이러면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찌 됐건 그래야 이제 돈을 만들어서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돈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막 뉴스도 타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거냐 하는 거는 지금 섣불리 판정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상품이 굉장히 다양화됐어요. 상품이 다양화되니까 예를 들면 ETF 같은 거를 하면 굳이 펀드 힘을 빌릴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급 상황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또 특이한 거는 모처럼 만에 그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관련된 백신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 바이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CMO를 할 수 있는 위탁 생산, 그런 약들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어떤 캐파시티를 가진 흔치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죠. 정부가 2조 2천억 원 투자하고 또 바이오 민간 부문에서 3년간 10조 정도를 투자해서 9천 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고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오늘 계속 나오면서 이 바이오 섹터를 계속 강하게 때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특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모처럼 만에 좀 큰 폭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38,000원이나 올랐으니까 비교적 큰 폭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주로 샀던 게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는 한 800억 가까이 팔았고, 하이닉스 좀 샀고, LG화학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샀고, 모비스 샀고, 아모레퍼스픽 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좀 샀어요.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렸냐면 뒤에 있는 이제 내용을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바이오 강국으로 입지를 확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조업 기반이면서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 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수출 1위가 어디예요?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먹여 살렸다. 뭐 이래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향후에 새로운 먹거리가 된 2차 전지,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게 이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도체에서 그랬듯이 글로벌로 거의 톱 클래스의 위치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제발 이렇게 돼야죠. 우리 계속 잘 살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면 뭐 반도체는 이미 상당히 나가 있고 2차 전지도 우리가 세계 마켓쉐어 최고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다만 이제 2차 전지도 부침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뭐 불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아지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세계 탑 클래스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 얘기했는데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뭐 배터리 뭐 불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드니까 그렇지 뭐 이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뭐 누가 만들어도 그런 과정을 인류가 겪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는 인류가 미래 산업으로 그 어떤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도 그렇고 정부 생각도 그렇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거를 안 하면 우리나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언택 컨택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는 조금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이 이제는 무슨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컨택 뭐 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 언택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장악하고 무엇이 갈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세계 톱 클래스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런 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삼성전자 같이 그 무거운 게 그냥 훅 하고 날라버리니까 저렇게 무거운 것도 저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계속 우려하는 건 외국인들이 이제 다 샀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사줄 거냐. 그거 외국인이 사서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엑소더스 하면 도망가면 이제 니네 다 죽었어. 뭐 이런 거죠. 굉장히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은 섬찟하실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어느 날 외국인들이 다 던지고 뭐 가면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사대주의적 발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똑같은 조건에서 외국인이랑 우리가 뭐 투자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퍼대고
간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3월 달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내리 패대기를 쳐도 다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와서 외국인들이 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언젠가는 이거 다 팔고 엑소독스 하면 우리끼리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너무 미리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건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그 우리 백만개미를 많이 시청하시는 그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섬찟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말 되는데 외국인이 다 팔고 도망가면 우리 끝장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외국인들이 이제 도망가네. 아니네. 이것만. 첫 번째, 환율의 방향성이에요. 환율의 방향성이 바뀌느냐. 다시 말해서 달러 대비 원화 지금 강세잖아요. 그게 꺾이면서 반대로 가서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원화 대비 강세로 가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우선 체크해야 돼요. 사실은 뭐 기폭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느냐. 그거.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좀 복잡해서 설명을 잘 안 드렸었는데 외국인들은 그동안 경험을 보면 우리를 골탕 먹일 때 외국인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러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상투권에서. 여러분 뜻밖이시죠? 외국인들이 상투권에서 산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상투권에서 현물을 사면서 선물을 땡겨요. 그랬다가 선물을 매도를 하면 레버리지가 선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현물 시장에 몰입돼서 그거를 체크를 안 하면 그러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때리고 있느냐, 때리고 나가는 게 보이냐, 그러면 그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이제 제가 매일 체크합니다. 그거. 근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거는 좋지만, 조심하는 건 좋지만, 너무 뭐 과천부터 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럼 주식투자에서 돈 벌 기회가 거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이제는 진짜 누구나 가서 주식 사도 먹는다 그러는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은 늘 걱정 속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난 걱정을 하기 싫어. 그러면 주식 투자 못 하는 거죠. 그 걱정에 대한 조바심을 치고 그런 거에 대가로 돈을 번다. 그렇지만 지나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인식은 좀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뭐가 어떻게 바뀌냐. 우리가 이제 봄서부터 이게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가 뭡니까? 돈의 힘으로 그냥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돈의 힘으로 밀어 올릴 때는 주로 뭐가 갔어요? 기술성장주. 그거 왜 그랬어요? 미국 시장에서 답을 얻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걔네들이 움직였잖아요. 기술성장주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분류를 그렇게 해서 얘 기술성장주야?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BBIG 이랬는데 그럼 배터리가 기술 없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미국의 기술 성장주하고는 조금 또 결을 좀 달리하죠. 근데 어쨌든 간 그런 것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사뭇 다르다 이거예요. 그때하고는. 유동성이 풍부한 건 맞는데 그때랑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여러분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그날 고객 예탁금이 6조가 늘었어요. 여러분, 그 고객 예탁금 6조가 늘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왜 늘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뭐, 그 왜 늘었는지 누가 넣었는지 이거는 잘 모르지만 6조가 늘은 거는 사실이에요. 6조가 하루 사이에 늘었어요. 하루 사이에 6조가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삼성전자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투자하는 분들을 접하면서 이랬는데, 생전, 저한테, 자주 연락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해갖고, 삼성전자에 관해서 묻고요. 뭐, 올해 안에 7만 원, 내년에 10만 원,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러니까,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아니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지. 삼성전자는 아니 그랬으면 그 진작에 쌀 때 투자를 하셨어야지. 근데 어쨌든 간 주시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둘 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해 줬던 게 16일 날 그게 이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늘 현재 우리는 16일까지 공개 예탁금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뭐 IPO도 뭐 센 거 없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전자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 아직도 증시 주변에는 돈이 많다. 들어오려고 기웃거리는 돈이 아직도 많다. 그거를 반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유동성도 많고 그러는데 뭐가 소문 달라졌냐? 첫째, 이런 겁니다. 흥분하질 않아요. 그때 3월에 코로나 팬데믹 나고 빠지고선 올라올 때는 약간 흥분 상태였어요. 주시장이 매일 흥분 상태, 약간 흥분 상태로 달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한 2개월여에 우리가 조정기라는 걸 거치면서 시장이 아무 때나 막 흥분하지 않는다. 이게 의외로 차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도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코스닥을 사서 코스닥이 뭐 1%, 1.46% 정도 상승을 했지만, 뭐 코스피 뭐 이런 거 보면 여기 절대로 흥분을 좀 안 한다. 과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다리면 차례가 오더라. 이런 겁니다. 차례가 오더라. 근데 그 차례가 오는 게 되게 이상해요. 옛날에는 상대적 개념이었던 주식. 얘가 오르면 얘가 빠지고, 얘가 오른 날은 얘가 빠지고 했던 이 서로 상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요새는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기도 하고, 또 따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기다리면 온다. 근데 무조건이 아니고, 무조건 기다리면 다 오는 게 아니고, 오는 순번에 속하려면 어떤 게 정리돼야 되냐?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금 얘가 돈을 벌고 있어? 왜 이거예요? 돈 벌어? 이 주식이? 두 번째, 얘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어?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실적이 뒷받침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을 좀 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하루 빠지면 여러분 댓글에서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런데 그냥 계시면 돼요. 그 순번 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주식이어야 기다리지. 조건에 안 맞는 주식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도 오늘도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댓글에 질문 가끔 개별 종목을 막 물어보시는데 사실 개별 종목 말씀드리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팔거나 그냥 가지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냥 좀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니면 파세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완곡하게 표현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어디서 그런 주식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주식 초보 투자자들은 그런 주식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부러 막 찾아봐야 저도 이제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건 알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지만 회사 내용이나 이런 거는 질문받고 사실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주식을 왜 사셨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만 원, 150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 주에. 응? 그리고 여기는 2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뭐가 싼 거예요? 여러분, 2만 원짜리가 싼 거예요?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그 개별 단가가 얼마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면 프로테지로 올라가는 건데, 응. 한 주식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서 그게 비싼 주식이 아닌 거예요. 한 주식 가격이 싸다. 그러면 이거는 싼 주식이다? 아닙니다. 그거 가끔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일한 퀄리티 때 가격 차이가 나면 그런 얘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비싼 놈은 비싼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싼 거는 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조건 개별 단가가 낮은 싼 주식 찾아다니면 큰일 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점점 시장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 돈을 버는 기업인가? 앞으로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긋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순번되면 올라가고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벌써 여기 이렇게 올라왔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그 순번에도 끼워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 배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속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런 조정 기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이상한 주식들이 막 계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전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계좌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거 속아내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주식이 늘 가슴 아프게 해요. 다 오르는데 얘 때문에 마이너스 됐고. 그러니까 그거 정리를 하시고, 초보 투자자라면 가능하면 리딩 컴퍼니, 업계의 고 산업의 리딩 컴퍼니를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 그 리딩 컴퍼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 비싼 게 아니라니까요. 리딩 컴퍼니가 50만 원 하고, 저 변두리 주식이 3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조합이지 않냐.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빨리 하시고 나면 굉장히 느긋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12월 말까지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12월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되게 힘들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우리 사면 되죠.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이 계좌에서 쓸데없는 거 좀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또 보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